아미노산 중에 BCAA,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발린, 로이신, 이소로이신 세 가지를 우리가 BCA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죠.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먹는 게 이게 BCAA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근육의 원료가 돼서 근육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뽐나게 만들어주는. 근데 남자들만 뽐난다고 생각하지 많은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징그럽다 그러고 뽐난다는 생각은 그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울퉁불퉁하게 하고 왜 가수 누구야? 그냥 네? 네, 종국이 그냥 근육들로 이렇게 움직이고 발리 근육 조직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질소 평형을 두고 그 약물로 인한 아미노산 결핍증을 교정하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합성, 근육의 발달 및 보수, 간 및 담당 질환 개선에 쓰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발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소로이신, 성장에 빠질 수 없는 아미노산이죠.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데 쓰는 것도 이소로이신은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헤모글로빈의 생성, 혈당 조절, 근육 및 보수이기 발린, 로이신, 이소로이신은 아이가 근육 운동하는 데는 필수적인데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이신, 영양 성장에 필요한 거고 혈당량 높여 성장 호르몬을 생성을 해주는 거 발육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CAA의 효능은 근육 형성과 체지방 감소, 그 다음에 간 경화에 도움이 되고 심장 근육, 루게릭병을 개선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혈당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루게릭병에서 BCAA를 권하는 경우 봤나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단백질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무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육의 마비 증상을 늦추는데 이게 BCAA가 그만큼 중요한 그 원료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닌, 생리적 기능은 글루코스의 대사를 도와서 에너지 생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잖아요. 네? 이 포도당의 대사를 도와주는 아미노산이죠. 근육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독성물질의 배출, 근육 내 독성물질의 배출에 도움을 주고, 이게 에프타임바 바이러스, 이게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이 알라닌의 과다 섭취와 타이로신하고 페닐알라닌의 결핍에 알라닌이 너무 많이 먹고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이 결핍됐을 때 에프타임바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에게 알라닌이 효과가 있고 저혈당증을 예방해 주는데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닌,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아미노산이에요. 시중에서도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겁니다.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 전이 등을 지연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 분비하고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이게 남성 정력, 정자 생성을 또 활성하게 해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량은 1일 5g 정도를 복용해 주는 게 치료량인데, 이게 그거를 5g씩을 복용하려고 그러면 시중에서 공급되는 알지닌이 너무 비싸요. 되게 한 통에 꽤 많은 돈을 이게 달라고 그러던데 한 7만 원? 회원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지닌이. 안 그런가요?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닌은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중에 성장과 이게 해독과 이런 데 중요한 아미노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알기닌의 임상작용이 동맥학적, 발기부전 치료, 면역기능 강화, 성장 호르몬 방출, 화상 환자의 단백질 밸런스를 조정하는데 알기닌이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산, 간, 간경화 개선, 알코올 해독 기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스파라트산입니다. 아스파라틱 애시드라고도 얘기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여러 독소를 흡수 제거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스파탐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아스파탐이 아스파라틱 애시드하고 페니날라닌하고는 결합되어 있는 것들. 이게 단맛이 이렇게 많이 이게 단맛을 알려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간질 환자인 경우에는 아스파라틱 애시드의 양이 많고,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는 아스파라틱 애시드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아스파라틱 애시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우울증 환자에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간에서 다행히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것으로다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니틴은 이거는 살 빼는 걸로 다 많이 쓰고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근육의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지방을 수송하는데 어디에다 수송해 주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내로 수송을 해주니까 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니틴을 가지고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카르니틴이 또 심장약으로도 쓰이고 있죠. 근데 왜 심장약으로 쓰일까요? 예? 간단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근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심근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3,000개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르니틴이 이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심해가지고 카르니틴 엘칸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산화를 촉진해줌으로써 지방 축적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신, 메치오닌, 비타민 B1, B6, 철분이 존재할 때는 카르니틴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이게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니틴 결핍은 카르니틴 합성의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렇게 기인되는데, 여러 가지 심장의 통증, 근육약화, 비만으로 되기 쉽다. 그래서 라이신이 부족함으로써 인해서 카르니틴 부족이 결핍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신은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고 이런 환자들한테 썼을 때 아주 이렇게 급속하게 잘 치료가 돼줄 수 있는 정도도 쓰여지고 있어요. 카르니틴은 엄격한 의미의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나 신경 전달 물질로는 쓰여지지 않는데, 카르니틴은 아미노산이 아니고 또 비타민으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B17인가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는 것은 라이포익 애시드, 카르니틴,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이 세 가지를 쓰게 되면 좀 맞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니틴 자체가 인습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카르니틴을 옛날에는 이제 원료를 전부 이런 것, 지금까지 해온 아미노산들 원료를 20개 아미노산을 소분해갖고 집에 가면 다 이렇게 한 병 한 병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이제 섞어서 이걸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써왔었어요. 제품으로 이게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의 형태로 해오는 거죠. 근데 이 카르니틴은 여름철에 보면 이게 굳어버려요. 습기에 의해서 이게 쓸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리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적응증은 엄청나게 많이 카르니틴이 쓰이는 게 엄청나게 많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질병에도 카르니틴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장질환에도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협심증 뭐 이런 데 뭐 다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시트룰린 체내에서 L알기닌으로 대사가 되는 거고 아모니아를 무독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나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각각이 뭔가 그러면 이거 외운다 그러면 머리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게 못 쓰게 돼요. 오히려 아미노산을 적정한 아미노산을 이런 조성으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쓴다 하는 게 더 편한 거지. 이걸 아미노산 자체를 다 각각의 기능을 따라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레이블표에 봐서 카르니틴이 꽤 많이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각각의 뭐 이거를 이게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DMG 디메칠 글라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글라이신의 유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치오닌, 콜린,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의 구성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글라이신이 우리 그 아미노산 중에 가장 작은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구석구석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아미노산이니까 DMG도 역시 크게 그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바, 감마 아미노 부티릭 애시드 이거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가바는 아미노산 중에 신경전 뉴로트랜스미터의 하나로서 바리움이나 리비디움 같은 진정 효과가 있고 탐닉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진정 쪽으로 이렇게 좀 캄다운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글루타믹 애시드로부터 체내 합성이 되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메시지를 뇌에 전달 시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야신 아마이드하고 이너스토라고 병용하면은 효과를 극도화시켜줘서 섹스 드라이버, 섹스 성 기능을 좀 올려주는데 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성은 가량 섭취 시 흥분, 호흡이 빨라지고 손발이 떨려요. 그래서 그런 독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신경 트랜스미터 중에 하나로 글루타메이트를 원료로 해서 뇌 안에 합성되는 뇌 안에서 이게 가바가 합성되는데 신경 충동을 막아준다라는 막아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이렇게 신경이 뭐 이렇게 막 흥분되고 이러는 것들을 막아주는 쪽으로 쓰여진다. 글루타믹 애시드 이거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고 담가 지질 대사에 아주 중요한 거고 포타슘을 BBB를 통과시켜주는 게 글루타믹 애시드입니다. 그리고 글루타믹 애시드는 또 브레인 내 연료이기도 한데 이 자체는 이 포타슘은 BBB를 통과시켜주지만 글루타믹 애시드로다가는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루타믹 애시드가 이게 단백질 대사 및 생명현상의 주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글루탐산이 아닌 어떤 아미노산을 먹여도 우리 몸속에서는 글루타믹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칠맛 나는 거 있죠? 이게 글루타믹 애시드의 효과입니다. 아미노산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아미노산의 질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로 전해지면서 글루타민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에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전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글루탐산 하루에 40g 어떤 것에는 뭐 많이 집어넣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글루탐산이 왜 이게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느냐? 이게 왜 알려졌겠어요? 예? 글루탐산. 이건 상업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미원과 미폰과의 싸움 때문에 이게 나쁜 걸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MSG, 글루탐산이잖아요. 글루탐산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게 MSG.
짜장면에 MSG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짜장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태로 제거해서 그 쓰여지고 있는 것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아미노산으로 뇌의 연료가 되는 거죠. 뇌에서 글루타믹 애시드로 아까 얘기한 글루타믹 애시드로 전환되고 적절한 뇌 기능과 두뇌 활동을 위해서 가바를 증강시켜줍니다. 인체의 산알칼리 균형을 유지시키며 DNA와 RNA에도 사용되고 있고 이게 질소가 유리되는데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질소가 유리되는데 그러면 암모니아가 발생되고 이 암모니아를 제거해주는 게 글루타민입니다. 그 당분에 대한 탄립성을 경감시켜주게 당분을 자꾸 이렇게 찾는 것을 경감시켜주는 것 아미노산으로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적응증은 이리터리 바울 신드롬에도 쓰이고 펩틱 얼서, 알코올리즘, 정신분열증, 임포텐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약은 1일 1 내지 2g 정도를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오닌, 어린이 성장 면역이나 성인의 질소대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소장의 기능을 돕고 간에 지방이 침착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필수 아미노산이죠. 트레오닌은 이게 곡물과 야채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에게는 이 트레오닌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식주의만 비건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는 왜 비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들은 뭔가 동물 사람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골고루 우리가 식이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인체 단백질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콜라겐, 엘라스틴, C와 체나민을 형성하는 데도 트레오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면역 기능 증강시켜주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주고 그 결핍 시 신경 장애 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신 성장과 근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이고 칼슘 흡수와 질소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고 호르몬 효소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는데 적응증으로 나가는 이과에 발진난 것을 헤르페스 포진을 빠르게 치료해주는 게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라이신은 바이러스에 영향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알게닌 흡수를 방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이렇게 포진이 헤르페스 포진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것만 따로 이렇게 이가 때문에 라이신 아미노산이 따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페니날라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고 우울증 치료에 쓰고 있는